뭐겠어요? 미국이잖아요. 네.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박정희라는 한국 정치 지도자가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죠. 왜냐하면은 이제 인권유리라든지 독재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핵무장을 시작했으니까요. 이만갑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미국 대통령의 지미 카터는 주한미군 완전 철수하겠다, 선거 공약을 지키겠다고 와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이제 외국에서 그 인사가 오면은 거리에 나가서 태극기랑 이제 그 나라 국기 흔들고 이제 환영을 하잖아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의 환심을 사느라고 막 환영하고 했는데, 준비한 영빈군에 들어가지 않고 나는 주한미군과 같이 있겠다, 용산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거는 굉장한 결례죠. 모욕이죠. 그다음에 아침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유명한 게 조깅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병사하고 같이 조깅을 하면서 웃어요. 이게 모든 세계 신문의 일면에 토불어 나니까 미국이 박정희 정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약간 버린 거예요. 외환데요. 무례하네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데, 그때 정상회담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약 40분 동안에 왜 주한미군이 필요한가, 북한의 군사비이 얼마나 위협한가를 설명하는데, 카터 대통령은 이제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석했던 사람이 얘기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초조하거나 하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대요.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기분이 나쁘거나 신경이 쓰이면 이빨을 이렇게 간대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러고 있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러고 있고 밥을 안 속인 거예요. 그러다가 40분 지나고 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옆에 사람한테 이 메모를 한 게,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이 얘기를 하면 나 이 자리 뜨겠다고 썼대요. 가장 아슬아슬한 정상회담이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라는 정치 지도자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그때 나온 거죠. 김재규 입장에서는 미국이 박정희를 버렸다. 미국이 박정희를 버렸다. 다음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네. 미국은 다음 지도자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다고 한다면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업판을 해서. 그러면 손대지 않고 코를 풀 수 있는 것이 그러네요. 미국 배후설의 이제 핵심인 거예요. 한 가지 더 그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11.6 사건이 터지기 한 달 전 당시 주한 미 대사였던 글라이스틴이 김재규와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대사. 네. 김재규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현재 한국의 헌법이나 정치 제도가 평화적 정권 교체에 충분히 대처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을 것으로 우리 미국 측은 생각한다라는 말을 건넸다고 하는데, 이 글라이스틴 대사가 그러면 나중에 어떤 말을 하냐면 1986년에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인권 외교라는 논문을 하나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후죠. 당시에 미국의 압력이 박정희 대통령의 생존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고, 한미 관계가 당시에 정치, 경제는 다 해결이 됐는데 문제가, 다른 문제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의 생존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 다른 문제가 뭐냐? 뭐예요? 핵 개발이라고 평가들을 해요. 아, 이희서 박사 뭐 그때 있던. 그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가, 이제 11.6 사태 이후에 궁정동에서 이 김재규 부장이 자기의 본거지인 남산 중정으로 안 가고 6번으로 갔잖아요. 네. 6번으로 갑시다. 남산에 가서 뭡니까? 남산입니까? 6번입니까? 여기에도 미국 개입설을 주장하는 음모론자들이 있어요. 왜 멀쩡히 가다 말고 차를 돌리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당연히 중정으로 가야 돼요. 자기 본거지인 그렇죠. 남산으로. 네. 근데 미국의 개입설을 믿었다고 하면은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한미 연합사가 있는 6번과 국방부로 가는 게 더 유리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갔다. 문을 잡는 게. 그것이 더 음모론 중에 하나예요. 어찌됐건 이렇게 수많은 음모론이 있다는 건 무엇 하나 이제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라는 뜻이 될 텐데, 이 박정희 암살 미스터리를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 바로 김재규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1980년 5월에 사형당했고요. 영원히 그의 입을 통해서 진실은 알 수 없게 됐죠. 그런데 최근에요, 이 김재규 사형 45년 만에 이 재판이 재심으로 다시 열린다. 재심으로 열린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과연 이 재심을 통해서 미스터리한 부분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